안녕하십니까. 킹스 경매학원의 김도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2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농지법 공법 투자입니다. 보시면 농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거예요. 대부분 전답 가수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곳이고요. 그림에 보듯이 이런 걸 농지라 하고요. 오늘은 두 가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거기에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입니다. 농취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업계획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되지, 그죠? 그리고 농지 수재지 관할 시군 읍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 될 수 있고요. 뭐 시청, 구청, 읍면, 읍사무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밑에 내려보면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 농지위원회를 심의를 거친다. 요거는 작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 기간은 대부분 그전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때 2일에서 한 4일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은 최소 7일에서 심의를 받으면 14일 정도. 그 안에는 뭐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미리 신청을 하든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자격증명의 발급 이렇게 돼 있죠. 정부 24를 통해 할 수 있고요. 주말체험 농장은 1000제곱 미만이에요. 소유자, 소대원 합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면적 부분도 있죠. 그래서 뭐 요런 면적 부분이 있어요. 330, 165, 1000제곱미터 이걸 좀 보시면 되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하려면요. 일단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계획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또는 농지 위에 뭐 농지가 아닌 걸로 쓰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상 회복 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 둘, 셋, 2장에서 3장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직업을, 요것도 새로 신설된 거예요. 작년부터, 2023년부터. 그래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직업을 활용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제가 몇 번 좀 받아보니까 직업이 주부인 분들은 보험 자격, 증명서 이런 걸 첨부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를 같이 내야 돼요. 토지 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 여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그리고 3인 이상 공유로 된 농지도 심의를 받는데 이거는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어떤 곳은 뭐 2명, 3명, 7명까지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이하는 심의를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 군, 명장이 서류를 확인한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서류를 확인하고 그리고 농지증을 발급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16년부터는 학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좀 바뀌었고요. 시행령이 요 면적하고 이제 쓰는 내용인데요. 면적 자기가 농지 취득을 하려는 곳의 면적하고요. 뭐 사용 기계, 농기계 이용 실태, 영농계획서, 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이 새로 바뀐 거예요. 항목으로 좀 추가됐어요. 뒤에 보면 양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또 발급 제한하는 경우 있어요. 구읍면장, 구읍면장, 또는 뭐 심의를 받아서 그리고 농지증을 발급 안 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재 누락된 거죠, 그죠? 여러 사항들이 누락된 거고요. 또 뭐 조례로 공의를 취득하는 자가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각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요게 농지증을 신청하고 받은 사례예요. 여기 보시면 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김덕영 이렇게 나왔네요. 제 주민번호는 지웠어요. 제 전화번호 010-8773-760 나오고 홍북에 있는 걸 제가 받았네요. 그죠? 여기가 홍북산업단지에 있는 농지증을 받았을 때 샘플로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농업계획계획서의 샘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취득 농지, 그리고는 농업 확보 방안, 요 새로 추가된 게 이런 거예요. 농지 취득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율이 있으면 거기에 농지 위치를 지정해서 첨부해야 돼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거든요. 다른 것들은 대개도 비슷한데 새로 바뀐 게 빨간 거예요. 소유 농지 이용 실태, 기존에는 농지들을 어떻게 쓰고 있나 이렇게 보고요. 여기도 자금 조달 계획서 있어요. 여기도 농지 위치 지정해 주는 곳 있고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는 사례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에 내려받기 했다가 매번 작성하면 좀 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는 매번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농지가 다른 거로 쓰고 있을 때예요. 만약에 농지에 뭐 가설 건축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이런 거죠. 그죠?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인데 요번에 제가 7월 달에 입찰할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저기 경남에 있는 거. 거기에 지금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뭐 현수막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뭐 없앤 다음에 유실수를 하겠다. 뭐 소용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죠. 요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오늘이 장의하는 날이 7월 12일이거든요. 근데 7월 8일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농지를 낙찰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영수증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서를 주거든요. 이걸 가지고 농지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주거지가 아니고 제 주민번호 등록지가 아니고 농지의 소재지, 거기에 담당 부서가 있죠. 그죠? 만약에 시가 될 수도 있고 무슨 구청이 될 수도 있고 면사무소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인천 강화면 강화군청 뭐 아니면 무슨 동사무소 면사무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청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하나 쓸게 농지 자격 증명 신청서, 자격 증명 신청서가 필요하죠. 모든 농지에 필요해요. 그리고 농업 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래서 이거를 동사무소, 면사무소, 구군, 지자체 제출을 하면 대부분 보면 이틀에서 4일에서 7일, 심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정도예요. 그래서 14일 날 이렇게 걸려서 농지증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빨리 발급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에 발급이 됐어요. 제가 월요일 낙찰을 받고 월요일 날 신청했는데 한 10일나 12일쯤 나왔어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이렇게 인천지방법원 제가 경매계에 제출을 하면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지, 그죠?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매가 커화되고 잔금이 잡혀서 잔금을 내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계란, 달걀처럼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노른자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여기 흰자 부분이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죠.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곳, 농작물 경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농업인 주택이나 어업인 주택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농업진흥구역에 땅을 매수해서 뭐 주택을 갖고 싶다 그러면 농업인이 되거나 어업인이 될 수밖에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농업보호구역은 단독이나 관광농원 같은 데도 할 수 있어요. 주말 농업 할 수 있어요. 일종 그린 생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물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금액에 농업진흥구역에 땅이 있고 100평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에 100평의 땅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평수의 가격이 똑같다면 어디가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농업보호구역의 가치가 높죠. 왜냐하면 여기는 농업인만 무슨 주택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일반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땅값이 여기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구역을 정해서 농업진흥구역 보호구로 정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이 보호구역이 되거나 보호구역이 없어져서 자연녹지나 이렇게 한 개 상승을 하면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농업진흥구역의 변경과 해제 028조예요. 농지법. 시도지사가 농업진흥구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항을 보시면 돼요. 다목.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2만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3만. 면적이 더 확대시켰죠. 그만큼 시도지사가 지정을 넓게 할 수 있고 해제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당 지역의 여건은 도로, 철도, 도시개발 산업단지가 되고 나머지 짜투리 땅이 남았을 때요. 해당 지역의 여건별은 요거죠.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고 남은 구, 여기 보시면 국토계획법 제2조 7호에 의해서 도로폭 8m 미만 소로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된 곳, 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기반 시설 중 도로가 된 곳, 그죠? 이렇게 되고요. 또 철도로 된 곳, 그리고 하천이 된 곳이죠. 이렇게. 그래서 2항, 3항, 4항 등이 있는데 1항도 있겠죠. 그래서 도로가 되거나 도시계획실 도로가 되거나 도로법의 도로가 되거나 도시계획실 도로가 되거나 철도법의 철도가 되거나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이 되고 나머지 짜투리 땅이 남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사례를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렇게. 여기가 용도지역이 1번화, 2번화가 2번하고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철도가 생기거나 다리가 생기거나 하천이 되거나 아까 변경되는 경우 있죠. 그죠?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 이렇게 된 경우 여기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여기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물건을 조사하면서 옛날에 화성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인 곳이 가고 만약에 해제가 되면 여기 용도지역이 한 단계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농업보호구역, 진흥구역이 대부분 자연녹지나 그 한 단계 상승해요. 그러면 똑같은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인데 자연녹지로 상승되는 순간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되죠. 그래서 제가 대충 봐도 가격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건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물건, 이런 물건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이런 도로 계획이나 철도 계획, 하천 계획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되고 나머지 짜투리 땅이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이런 물건을 경매나 공매로 투자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농지법이 원래 강의가 길어요.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인데 일단 오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하고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거 그리고 투자법은 어떤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점심을 먹고 와서 이 강의를 저희 아들을 앉혀놓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을 봐요. 내일이네요. 7월 13일 날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보거든요. 또 다음 기회도 저희 아들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더 좋은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강의는 동영상 강의는 이렇게 끝나지만 다음 주에 관련된 물건 그리고 다른 물건들은 우리 평생회원, 연회원, 월회원 순서대로 카톡으로 공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입찰하고 그리고 수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들 저 거.